제가 전번에 우리 환자 있는 데서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 항암 성분도 먹으면서 약간의 단맛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전립선 암이라 합니다. 임파선까지 전이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르몬 주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 위험하지 않은지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은 호르몬 주사가 끝나고 다음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게 전립선 암에 이제 전이를 했으면은 이제 림파선까지 전이면은 뭐 수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수술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그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면역을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면역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면역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역을 치료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됐어요. 면역은 우리가 말하는 기력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면역은 좋아요. 그래서 그 검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별로 아프지를 않아 가지고, 그리고 기력도 좋고요. 뭐 운동을 해도 나 몇 시간 걸어도 한 번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역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면역하고는 다릅니다. 면역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가 가장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해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도 면역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T세포, NK세포는 앞에 나와가지고 암세포들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고, 뒤에 보조하는 세포들이 또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퍼 T셀이라는 T셀을 보조하는 세포가 있고, 또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뭐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지킬 때 군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경찰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정보만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또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는 이런 다양한 한 나라를 지키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 그러면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이 힘이 약한지, 공군이 약한지, 해군이 약한지, 약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가, 아니면 취약한가. 근데 강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어쨌든 암이 생겼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올린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립선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신호를 차단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신호만 차단해 주는 겁니다. 이 항호르몬제가 면역세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신호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현재 항호르몬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이는 것은 내과 면역세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죠. 일단은 그런 개념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가지고 뭐 잔존암이 있거나 치료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우리 환자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성규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호박당 있는 건 어떻게 하죠? 당분은 먹지 말라는 말 많아서 물어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호박당 당 맞죠? 어느 정도 우리 호박 이제 단 거, 우리 단호박 이런 거 먹으면 상당히 달고 익히면 더 달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보셨는데 양을 줄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호박에 여러 가지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성분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당분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조절하셔야지 뭐. 그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쌍래님께서 보내주신 게 또 있네요. 어떤 호박이든 다 좋은 건가요? 호박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호박도 이렇게 칼라가 있는 게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안에 호박 안에 쪼개고 나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호박이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안에를 쪼개보면 하얀 것보다는 조금 칼라가 있는 게 보면 베타카로텐도 많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고 그래서 단호박이나 아니면 또 늙은 호박들 보면 노랗잖아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이 되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환자들 와가지고 아니 나보다 도대체 뭘 먹으려나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약간의 단맛을 우리 환자분들이 원하죠. 제가 전번에 우리 환자 있는 데서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럴 때 같은 다양한 좋은 우리 항암 성분도 먹으면서 약간의 단맛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호박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칼라가 있는 호박을 드신다면 더 좋겠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민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도 섭취 괜찮나요? 하루 적당량이 어떻게 되나요? 블루베리는 우리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좋아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호르몬 논쟁에서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하루에 적당량이 어떻게 되나고 하는데 뭐든지 적당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보다도 우리 알맹이를 돼 있잖아요. 저는 보통 먹으면 한 10개 그래서 한 15개 정도까지도 먹거든요. 그래서 뭘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다 해서 그걸 갖다 우리 몸에다 다 흡수해갖고 다 받아들이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 자주 나눠서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식후에 약 복용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약 먹는 게 사실 그래요. 식후 먹는 약, 식전약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식전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하고 섞였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개 식전에 먹는 약은 식전이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식후 약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 밥 먹자마자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간을 한 30분 있다가 먹는 게 좋으냐?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약은 식후 3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식후 30분이라면은 약을 못 먹고 까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막 먹고 약 먹어버리면 될 건데 그런데 30분이면 밥 먹고 나서 다른 거 활동하다 약 먹는 거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식후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0분이라는 것은 식후 30분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부터 지켜온 룰이었거든요. 여기에 어떤 30분에 꼭 먹어야 된다는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물 마시는 거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물은 보통 음식을 먹고 30분 있다가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에서 위산이 강한 위산 상태에서 우리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셔버리면 위산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30분 후에 이게 물을 마시라 하니까 그렇다면은 약을 그때 먹는 게 좋겠는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30분 후에
이렇게 약을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약을 무조건 30분 후에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